2017년 8월 15일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북한. 그곳에서 한 여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29세. 그녀는 평범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김정은의 두 번째 부인. 3년간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숙청당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녀 자신은 임신 3개월. 탈출하지 않으면 영원히 갇힙니다. 탈출하다 들키면 죽습니다. 새벽 5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병원 창문을 넘어 검문소를 통과하고 외교 전용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북한 하늘을 벗어나기도 전에 들켰습니다. AS 5091편. 즉시 회항하십시오. 회항하지 않으면 격추합니다. MiG-29 전투기 2대가 추격해왔습니다. 고도 8,000m 상공, 시속 800km, 중국 영공까지 20분. 하지만 전투기는 3분이면 따라잡습니다. 엔진이 피격당했습니다. 연기가 났습니다. 추락 직전. 그때 여기는 중국 인민의 반군 공군입니다. 북한 전투기는 즉시 회항하십시오. 간신히 중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우방국. 언제 송환될지 모릅니다. 베이징 호텔 12층에서 시트를 묶어 탈출하고 중국 공안의 추격을 뚫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7년 북한 최고 권력의 중심에서 탈출한 한 여성의 이야기. 김정은도 보위부도 전투기도 막을 수 없었던 자유를 향한 질주.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2017년 8월 15일 평양 창광거리 고급 아파트. 새벽 4시. 침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온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한서연.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간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한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 29살.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마치 40대처럼 보인다. 또 시작이네. 손으로 입을 막고 구토를 한다. 임신 3개월.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연다. 숨겨둔 작은 종이 쪽지. 민호가 건넨 마지막 메시지. 8월 15일. 새벽 5시. 평양산원. 창문. 오늘이다. 오늘 탈출한다. 아니면 영원히 이곳에 갇힌다. 서연은 거울을 다시 본다. 3년 전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밝은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 3년 전 2014년 가을 은하수 관현악단 공연장.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연주하는 서연. 그녀의 실력은 평양에서도 손꼽혔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땀을 닦고 있을 때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한서연 동무 최고 존엄께서 부르십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최고 존엄. 김정은. 고급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김정은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이 서연을 훑는다. 동무의 연주 아주 훌륭했소. 그날부터 서연의 운명이 바뀌었다. 일주일에 2번, 3번 불려갔다. 처음에는 공연이었다. 하지만 점점 공연은 줄어들고 다른 것들이 시작되었다. 석 달 후 그녀는 창광거리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축하하오, 한서연 동무. 이제 동무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소. 특별한 사람. 두 번째 부인이라는 뜻이었다. 2015년 봄. 아버지 한철민이 숙청되었다는 소식. 한철민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당에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김정은의 여자가 되면서 아버지는 약점이 되었다. 통제수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버지를 어디로? 혁명화 구역에서 재교육 중입니다. 한서연 동무가 잘 행동하면 아버지도 조만간 풀려나실 겁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다. 2016년 여름. 동료 박수진을 몰래 만났다. 평양 대동강변 작은 찻집. 서연아,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수진아, 나 이곳을 떠나고 싶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 내가 누구 사람인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매일 밤 악몽을 꿔.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는 꿈.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만질 때마다 구역질이 나.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외교관인데 중국 대사관에서 일해. 그 사람이라면 혹시. 그날부터 계획이 시작되었다. 2017년 1월 최민호를 처음 만난 날 평양 고려 호텔 뒤편 작은 식당. 한서연 동무시죠? 수진이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민호는 3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나라가 싫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바깥 세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지. 민호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설명했다. 3개월 후 외교 전용기가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서류나 물품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에 제가 정확합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몽골 울란바토르의 연료 보급 명목으로 비상 착륙합니다. 거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에겐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착륙하면 15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합니다. 하나라도 틀어지면 죽는 거죠. 당신뿐만 아니라 저도, 수진도, 조종사도 다 죽습니다. 2017년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 안 돼. 안 돼. 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다. 이 나라에서 이 남자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영원히 갇히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밤 민호에게 긴급 연락을 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 제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긴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그날 김정은 동지가 지방시찰을 갑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2017년 8월 10일 민호로부터 암호 메시지가 왔다. 꽃이 피었습니다. D-5일 5일 후 탈출이다. 서연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현금, 금반지 몇 개, 작은 사진 한 장. 어머니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 수진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서연아, 너도 같이 가자. 안 돼. 내가 가면 너무 눈에 띄어. 너 혼자 가야 해. 하지만 괜찮아. 나는 여기 남아서 흔적을 지울게. 내가 탈출한 후 보안부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할 거야. 내가 여기 있어야 의심을 덜 받아. 수진이 서연을 꽉 안았다. 나만 가면 진짜 바이올린 연주자가 돼. 내 꿈 이루라고. 2017년 8월 15일 새벽 5시 서연은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났다. 김정은은 지방에 가 있었다. 경호원들도 평소보다 적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해야 했다. 거실로 나왔다. 경호원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병원 검진 가겠습니다. 무슨 검진입니까? 산부인과 정기 검진입니다. 원수님의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한 여자의 병원 방문은 정상적인 일이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5시 30분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대기했다. 운전사와 경호원 1명이 동행했다. 차가 출발했다. 평양 시내를 달렸다.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다. 평양.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지옥 같았던 곳.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것이다. 5시 50분. 평양산원에 도착했다. 동무, 검진 받고 나오십시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서연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산부인과로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화장실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창문을 열었다. 그곳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요. 서연은 창문 밖으로 몸을 빼냈다. 손이 미끄러졌다. 떨어질 뻔했지만 민호가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낡은 트럭. 서연은 트럭 짐칸에 올라탔다. 천으로 덮인 공간 안에 숨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6시 5분. 트럭은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 순안공항으로 향했다. 천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얼마나 걸립니까? 25분입니다. 검문소가 2곳 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다. 트럭이 멈췄다. 멈추시오. 신분증과 통행증. 민호가 창문을 내렸다. 외교부 최민호 동무입니다.
긴급 외교 물품 수송 중입니다. 짐칸 확인하겠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병사가 트럭 뒤로 갔다. 짐칸 덮개를 들추려고 했다. 이것들은 외교 문서입니다.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민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규정상 당신 지금 외교 문제 일으키려는 겁니까? 여기 베이징 대사관 긴급 문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늦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병사가 주춤했다. 외교부 통행증 확인.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 통과하시오. 차단기가 올라갔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서연은 천 속에서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6시 30분. 두 번째 검문소. 이번에는 더 삼엄했다. 공항 입구 검문소였다. 차량 정지. 모든 차량 검사 중입니다. 트럭이 멈췄다. 무슨 일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평양산원에서 귀빈이 실종되었습니다. 모든 차량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천 속에서 온몸이 굳었다. 들켰다. 벌써 들켰다. 귀빈이라니?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짐칸 확인하겠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민호가 차에서 내렸다. 동무 잠깐만요. 여기 좀 보십시오. 민호가 병사를 차 앞쪽으로 데리고 갔다. 사실은 말이요. 이 짐은 매우 중요한 물품이요. 베이징에서 온 최고 존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요. 민호가 작은 봉투를 슬쩍 건넸다. 중국 위안화가 들어있었다. 병사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주시오. 동무도 가족이 있지 않소? 이걸로 좋은 것 좀 사시오. 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가시오. 차단기가 올라갔다. 6시 45분. 순안공항 외교 전용구역. 트럭이 경납고 뒤편에 섰다. 민호가 천을 걷었다. 빨리 나오세요. 서연이 트럭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경납고 안에 작은 제트기가 있었다. 외교 전용기. 조종사 리청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동무 정말 이러는 겁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리 동무 이미 늦었소. 돌아갈 수 없으노. 하지만 당신 딸 생각하시오. 당신 딸도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소? 리청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탑승하시오. 7시 0분. 비행기 안. 서연은 뒷좌석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맸다. 민호가 옆에 앉았다. 이륙하면 약 2시간입니다. 중국 영공까지 20분. 거기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만약 못 가면 그럴 일 없습니다. 꼭 성공합니다. 조종사가 관제탑과 교신했다. 순환 관제탑 AS 5091편입니다.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 AS 5091편 대기하십시오. 현재 비상 상황으로 모든 항공편 이륙 중단되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져 민호가 조종사를 쳐다봤다. 리청산이 다시 무전기를 잡았다. 관제탑 AS 5091편입니다. 베이징 대사관 긴급 외교 문서 수송 임무입니다. 최고 존엄의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시 이륙해야 합니다. 또 침묵. AS 5091편 이륙 허가합니다. 하지만 베이징으로 직행하십시오. 경유 금지. 이해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7시 10분. 활주로를 달렸다. 점점 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떠올랐다. 북한 땅에서 떠올랐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다. 점점 작아지는 평양.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 북한 영공을 벗어나려면 20분은 더 걸립니다. 비행기는 북동쪽으로 향했다. 중국 국경을 향해. 10분이 지났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AS 5091편. 즉시 회항하십시오. 왔다. AS 5091편. 즉시 회항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즉시 회항하십시오. 들켰습니다. 리청산이 외쳤다. 회항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민호가 소리쳤다. AS 5091편. 회항하지 않으면 격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 2개가 나타났다. 전투기입니다. MiG-29 2대. 리청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민호가 소리쳤다. 중국 영공까지 8분. 하지만 전투기가 3분이면 따라잡습니다.
속도를 더 낼 수 없습니까? 이미 최대 속도입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전투기가 점점 가까워졌다. 레이더 화면에서 점들이 커졌다. AS 5091편. 마지막 경고. 10초 안에 회항하지 않으면 격추합니다. 10, 9, 8. 리 동무. 어떻게 합니까? 리청사는 조종관을 꽉 쥐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계속합니다. 7, 6, 5.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다. 쾅. 경고 사격이었다. 전투기가 비행기 옆으로 지나가며 기총을 발사했다. 4, 3. 중국 영공까지 5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쏩니다. 리청산이 소리쳤다. 민호는 결심했다. 리 동무, 고도를 낮추십시오. 뭐라고요? 고도를 낮추라고요. 산악 지형으로. 미쳤습니까? 그러다가 산에 부딪힙니다. 전투기는 적어도 비행에 약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리청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조종관을 당겼다. 비행기가 급강하했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 고도가 빠르게 낮아졌다. 8,000m, 6,000m, 4,000m. 아래로 산들이 보였다. 험준한 산악 지형. 2, 1. 쾅, 쾅. 전투기가 다시 사격했다. 하지만 빗나갔다. 저고도에서는 정확한 조준이 어려웠다. AS 5091편. 즉시 상승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이제 관제탑 목소리도 다급했다. 비행기는 삼봉우리 사이를 누볐다.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전투기 한 대가 따라 내려왔다. 하지만 거리가 벌어졌다. 전투기는 이런 적어도 고개 비행에 적합하지 않았다. 중국 영공까지 3분. 7시 27분. 갑자기 비행기 왼쪽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 엔진 피격. 경고등이 깜빡였다. 삐삐삐 소리가 울렸다. 리 동무. 왼쪽 엔진 정지. 오른쪽 엔진만으로 비행합니다. 비행기가 흔들렸다. 속도가 떨어졌다. 전투기가 다시 접근했다. AS 5091편. 이것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즉시 착륙하십시오. 2분. 2분만 더. 리청산이 이를 악물었다. 전투기가 다시 사격 준비를 했다. 그때였다. 여기는 중국 인민의 반군 공군입니다. 새로운 목소리였다. 중국어였다. 북한 공군 전투기는 즉시 회항하십시오. 여기는 중국 영공입니다. 반복합니다. 여기는 중국 영공입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났다. 중국 전투기 3대였다. 북한 전투기가 멈칫했다. 북한 공군 즉시 회항하십시오. 중국 영공 침범 시 격추합니다. 북한 전투기 2대가 방향을 틀었다. 국경선 앞에서 멈췄다. 넘어왔습니다. 중국 영공입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AS 5091편. 여기는 중국 공군입니다. 심양 공군기지로 착륙하십시오. 즉시 착륙하십시오. 안 됩니다. 착륙하면 송환됩니다. 민호가 소리쳤다. 리 동무, 베이징으로 갑니다. 하지만 왼쪽 엔진이. 상관없습니다. 베이징까지 가야 합니다. 8시 15분. 비행기는 연기를 내뿜으며 베이징 상공에 도착했다. 베이징 관제탑 AS 5091편입니다. 긴급 착륙 요청합니다. 엔진 피격, 연료 부족. AS 5091편.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3번 활주로로 착륙하십시오. 소방차 대기 중입니다. 비행기가 하강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다. 베이징. 자유로운 땅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은 아니었다. 착륙 장치를 내렸다. 비행기가 흔들렸다. 활주로가 보였다. 리청산이 조종관을 잡았다.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쿵.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다. 크게 튕겼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끽. 브레이크를 밟았다. 비행기가 미끄러졌다. 점점 속도가 줄었다. 그리고 멈췄다. 살았다. 8시 30분.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소방차와 구급차가 비행기를 둘러쌌다. 비행기 문이 열렸다. 서영과 민호, 리청산이 내렸다. 중국 공항 보안요원들이 다가왔다.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민호가 북한 외교관 신분증을 꺼냈다. 저는 북한 외교부 최민호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분은 누구십니까?
순간 침묵.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보안요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중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보안요원들이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다. 10분 후 중국 공항과 외교부 관계자들이 도착했다. 여기는 공항입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세 사람은 공항 내 특별심사실로 안내되었다. 특별심사실.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물었다. 당신의 신분을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김정은이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 관계자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눈이 커졌다. 이건 진짜입니다. 저는 3년간 김정은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 3개월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관계자가 밖으로 나갔다. 30분이 지났다. 서연은 불안했다. 중국은 북한의 우방국이었다.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몰랐다. 민호가 속삭였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 휴대폰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감시받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 다른 관계자가 들어왔다. 한서연 씨, 확인 결과 당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겠죠? 중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제 송환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에서 당신의 송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서연과 민호, 리청사는 베이징 시내 한 호텔로 이동했다. 하지만 사실상 연금 상태였다. 중국 공안이 호텔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이러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불안해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민호가 창문을 열었다. 3층이었다. 뭐 하시려고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민호는 침대 시트를 뜯기 시작했다. 리청산도 도왔다. 설마 여기서 기다리면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시트를 묶어 긴 줄을 만들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죠? 차오양구. 여기서 약 10km. 걸어서 2시간이네요. 공안이 복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서연은 아래를 내려다봤다. 3층. 너무 높았다.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것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민호가 먼저 창문으로 내려갔다. 시트 줄을 타고 천천히. 조심하십시오. 1층, 2층. 땅에 닿았다. 다음. 리청산이 내려갔다. 마지막으로 서연의 차례.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트 줄을 잡았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바람이 불었다. 높았다. 너무 높았다. 천천히. 한 손 내려갔다. 갑자기 시트가 찢어지는 소리. 조심. 서연이 미끄러졌다. 3m를 떨어졌다. 쿵. 바닥에 떨어졌다. 다행히 화단이었다. 흙이 충격을 흡수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세 사람은 호텔 뒤편 담장을 넘었다. 베이징 시내. 세 사람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한국 대사관을 향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민호뿐이었다.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티가 났다. 택시를 타야 합니다. 택시요? 걸어서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공안이 우리를 찾을 겁니다. 택시를 잡았다. 차오양구 한국 대사관.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세 사람을 쳐다봤다.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택시 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다. 북한 외교관 3명이 베이징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택시기사의 눈빛이 변했다. 백미러로 다시 세 사람을 봤다. 당신들, 민호가 재빨리 말했다. 빨리 가주십시오. 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택시기사가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다. 민호가 기사의 손을 잡았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들 북한 사람이지? 네.
왜 도망치는 거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택시기사는 한참을 생각했다. 내 형도 북한에서 왔소. 50년 전에. 전쟁 때. 정말입니까? 형은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갔소. 나는 형을 이해하오. 택시기사가 엑셀을 밟았다. 한국 대사관까지 빨리 갑시다. 한국 대사관 앞. 택시가 멈췄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돈을 건넸다. 택시기사가 손을 저었다. 돈은 됐소. 빨리 들어가시오. 행운을 빕니다. 세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대사관으로 달려갔다. 대사관 정문. 경비원들이 가로막았다. 멈추시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연은 주머니에서 북한 신분증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다.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 경비원의 눈이 커졌다. 이건 제발 도와주세요. 중국 공안이 곧 올 겁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꺼냈다. 긴급 상황. 대사님께 보고. 5분 후 대사관 문이 열렸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세 사람은 대사관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안전했다. 드디어 2017년 8월 16일 새벽 1시 한국 대사관 내부. 서연은 작은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대사관 직원 3명과 국정원 베이징 주재원 2명이 앉아 있었다. 한서연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김정은의 여자였습니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저는 김정은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부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일주일에 3-4번, 때로는 매일. 그의 기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주로 창광거리 제 아파트에서, 때로는 묘양산 별장에서, 한 번은 원산 갈마 호텔에서. 국정원 요원이 메모를 했다. 김정은의 일상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매일 밤 10시 이후에 일어납니다. 낮에는 거의 자고 밤에 활동합니다. 스위스 치즈를 좋아하고 프랑스 와인을 매일 마십니다. 특히 샤토 페트리스. 술을 많이 마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한 번에 와인 2-3병. 그러고 나면 폭력적이 됩니다. 폭력적이라는 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로는 사람을 때립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저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습니다. 통풍도 있어서 자주 발을 절뚝입니다. 심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숨을 헐떡였거든요. 핵 개발에 대해 들은 것이 있습니까? 전화통화를 자주 옆에서 들었습니다. 핵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핵시설 위치는? 그런 건 몰라요. 저는 그냥 침실에만 있었으니까. 조사는 계속되었다. 서연은 지쳐갔다. 김정은의 가족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동생 김여정은 자주 봤습니다. 오빠를 매우 잘 보좌합니다. 똑똑하고 냉철합니다. 하지만 잔인하기도 해요. 한 번은 실수한 비서를 바로 앞에서 숙청 명령을 내리는 걸 봤습니다. 부인 리설주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김정은은 리설주와 저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리설주는 공식 석상용, 저는 사적인 관계.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르면 오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신은 확실합니까? 서연은 배를 만졌다. 네. 3개월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김정은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 시기에 다른 남자와는 절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24시간 감시받았으니까. DNA 검사는? 김정은의 DNA 샘플이 없으니 확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 진술과 정황 증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국정원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매우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8월 16일 오전 10시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대사관 회의실. 긴장된 분위기.
한서연 씨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외교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북한 정부의 공식 요청입니다. 한서연은 국가 기밀을 빼돌린 범죄자입니다. 한국 대사가 서류를 밀어냈다. 한서연 씨는 정치적 난민입니다.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입니다.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한국도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문제로 양국 관계를 훼손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침묵이 흘렀다.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한서연 씨를 한국으로 출국시키십시오. 그 후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8월 17일 밤 11시 대사관 지하 벙커. 서연과 민호, 리청산이 숨어 있었다. 북한 공작원들이 베이징 시내를 뒤지고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다. 설마 대사관까지 침투하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0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다. 민호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내일 아침이면 특별기가 옵니다. 8월 18일 새벽 4시. 한서연 씨 일어나십시오. 출발합니다. 특별기 편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서연은 검은색 후드를 입었다. 얼굴을 가렸다. 대사관 지하 주차장. 방탄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가운데 차에 타십시오. 차량들이 출발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다. 하지만 10분 후 뒤에서 차량이 따라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속도를 높이십시오. 차량이 가속했다. 뒤따라오는 차들도 속도를 높였다. 북한 공작원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들이 베이징 시내를 질주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 경적 소리가 울렸다. 뒤따라오는 차가 옆으로 붙었다. 창문이 내려가고 남자가 뭔가를 겨냥했다. 총입니다. 운전사가 급 핸들을 꺾었다. 차가 옆 골목으로 빠졌다. 탕, 탕. 총소리. 뒷유리에 금이 갔다. 방탄 유리였지만 충격은 전해졌다. 엎드리세요. 서연은 바닥에 엎드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좁은 골목, 넓은 데로 다시 골목. 추격전이 20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공항 입구가 보였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공항 입구에서 중국 공안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멈추시오. 차량이 멈췄다. 공안들이 총을 겨눴다. 차에서 내리십시오. 대사관 직원이 창문을 내렸다. 우리는 대한민국 외교 차량입니다. 외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한서연 씨를 인도하십시오. 중국 정부의 명령입니다. 이분은 정치적 난민입니다. 북한 정부가 범죄자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대치가 계속되었다. 5분, 10분. 서연은 차 안에서 떨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대사관 직원의 전화가 울렸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공안에게 소리쳤다. 한국 외교부에서 중국 외교부 장관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통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안이 무전기로 확인했다. 확인됐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VIP 전용 게이트.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전용기. 태극기가 선명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빨리 타십시오. 비행기 계단으로 뛰어갔다. 민호와 리청산도 뒤따랐다.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두 계단.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잠깐, 멈추시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한서연, 당장 내려와.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올라갔다. 마지막 계단.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승무원이 재빨리 문을 닫았다. 쾅! 문이 닫혔다. 북한 직원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이륙 준비. 즉시 이륙. 조종사가 소리쳤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로 향했다. 북한 직원들이 뛰어왔지만 비행기는 이미 멀어졌다. 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떠올랐다. 중국 땅에서 떠올랐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다. 점점 작아지는 베이징. 됐습니다. 한국 영공에 들어가면 완전히 안전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다. 오전 8시. 비행기 안.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민호가 옆에 앉았다.
고생하셨습니다. 민호 씨야말로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리청산도 다가왔다. 한서연 씨, 제가 조종했던 비행기가 당신을 자유로 이끌었다니 영광입니다. 리청산 씨, 당신도 이제 자유인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죽음을 넘어서 온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서해 상공, 승객 여러분,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조종사의 안내 방송.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진짜 자유. 오전 10시 45분. 한국 영공. 대한민국 영공 진입. 기내의 박수가 터졌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인천국제공항 상공. 창밖으로 서해바다가 보였다. 푸른 바다. 그리고 육지가 보였다. 인천, 서울, 대한민국. 착륙 준비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했다. 활주로가 보였다. 바퀴가 지면에 닿았다. 쿵. 착륙했다. 대한민국 땅에. 오전 11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문이 열렸다. 밖에는 국정원 직원들, 통일부 직원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서연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연은 비행기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마지막 계단. 땅에 발을 튀겼다. 한국 땅. 자유의 땅.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땅에 손을 댔다. 그리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하늘에? 신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국정원 직원이 다가와 부축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다. 푸른 하늘, 자유로운 공기, 새로운 시작. 민호와 리청산도 내려왔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 해냈어요. 네,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언론이 왔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막았다. 지금은 안 됩니다. 신분 보호가 우선입니다. 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나도 이제 저들 중 하나가 되는 거야. 차량이 출발했다. 하나원으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8월 15일 새벽 평양 창광거리 아파트를 나선 지 72시간. 그 72시간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지옥을 넘어 천국에 왔다. 자유라는 이름의 천국에.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우리 살았어. 엄마가 너를 자유로운 땅에 데려왔어. 차량은 계속 달렸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2017년 8월 28일. 하나원. 오전 9시.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 경기도 안성. 서연은 특별 보호 대상이었다. 일반 탈북자들과는 분리된 별도 공간에 있었다. 창문 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자유로운 하늘. 문이 열렸다. 국정원 직원들, 국방부 정보사령부, 통일부 관계자들이 들어왔다. 한서연 씨,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보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앉았다. 녹음기가 돌아갔다. 김정은의 일상 루틴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은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낮에는 거의 자요. 완전한 야행성입니다. 식사는? 첫 식사는 밤 11시쯤. 주로 스위스 치즈, 프랑스 와인, 일본 스시. 북한 음식은 거의 안 먹어요. 왜 북한 음식을 안 먹습니까? 인민들이 먹는 그런 조잡한 음식을 내가 왜 먹느냐고 했어요. 관계자들이 메모했다. 술은 얼마나 마십니까? 매일 밤 와인 23병. 특히 샤토 패트리스를 좋아해요. 한 병에 500만 원 넘는 거.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아요. 고혈압 약을 매일 먹고 당뇨도 있어요. 통풍 때문에 자주 발을 절뚝거려요. 계단도 잘 못 올라가요. 심장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갑자기 숨을 헐떡이고 가슴을 움켜쥐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의사들한테는 괜찮다고 우겨요. 정신 상태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불안정해요. 갑자기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사람을 때려요. 피해망상도 심해요. 항상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미국, 한국, 그리고 내부 인물들.
특히 군부를 의심해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항상 경계해요. 핵 개발에 대해 들은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자주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핵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그는 미국을 절대 믿지 않아요. 리비아의 카다피를 봐라. 핵을 포기했다가 죽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국은? 중국도 믿지 않아요. 중국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다.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도요. 심지어 가족도. 여동생 김여정만 조금 믿는 것 같았어요. 김여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똑똑해요. 영리하고 냉철해요. 오빠의 생각을 읽고 먼저 행동해요. 잔인하다고 하셨는데 한 번은 오빠 앞에서 보고를 잘못한 비서가 있었어요. 김여정이 그 자리에서 저 놈을 당장 처리하십시오라고 명령했어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 비서는 다음날 사라졌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가 숙청당했어요. 저 때문에. 제가 김정은의 여자가 되면서 아버지는 약점이 됐죠. 통제수단으로. 그리고 임신을 알았어요. 그 아이를 그곳에서 낳을 순 없었어요. 그 아이가 북한에서 태어나면 평생 감옥이에요. 특권은 있겠지만 자유는 없어요. 목숨을 걸 만한 이유였습니까? 충분했어요.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9월 20일 하나원 수료 3주간의 집중 조사와 교육이 끝났다.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하나원을 나왔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창밖으로 경기도 시골 풍경이 지나갔다. 논밭, 산, 마을. 평화로웠다. 전쟁의 공포가 없었다. 1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다.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 정부 지원 임시 거처. 15평 원룸. 작지만 깨끗했다. 짐을 풀었다. 가진 게 거의 없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저녁이 되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야경.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평양과는 너무 달랐다. 평양은 밤이면 거의 어두웠다. 하지만 서울은 빛으로 가득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눈물이 흘렀다. 첫 외출. 사회복지사가 함께 왔다. 오늘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 만들고 은행 계좌도 만들어야 해요. 주민등록증이요? 네, 여기서는 모든 국민이 가져요. 신분증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사진을 찍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저는 생년월일이 불확실한데요? 그럼 추정으로 만들어요. 괜찮아요. 10분 후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플라스틱 카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박혀 있었다. 한서연. 대한민국 국민. 서연은 카드를 가슴에 안았다. 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오후. 은행. 계좌 개설하시려고요? 네. 신분증 주세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예금하실 금액은? 정부 지원금 200만 원이 있었다. 200만 원이요. 네, 잠시만요. 통장이 나왔다. 자신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ATM 카드도 만들어 드릴까요? ATM이요? 자동입출금기요. 카드 넣고 비밀번호 누르면 돈 뽑을 수 있어요. 아, 네. 신기했다. 북한에는 이런 게 없었다. 저녁. 마트. 마트 가볼까요? 장 좀 봐야죠. 대형 마트에 들어섰다. 서연은 입구에서 멈춰섰다. 와. 끝없이 펼쳐진 상품들. 과일 코너. 사과, 배, 포도, 바나나, 오렌지, 망고. 다 살 수 있어요? 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어요. 배급표는요? 배급표?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자유시장이에요. 서연은 천천히 마트를 돌아다녔다. 야채 코너. 상추, 배추, 무, 당근, 오이. 고기 코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자 코너. 수백 종류의 과자들. 너무 많아요. 뭘 골라야 할지. 천천히 보세요. 시간 많아요. 과일 코너로 돌아왔다. 바나나를 봤다. 손이 떨렸다. 바나나 한 송이를 집었다. 이게 진짜 바나나. 네, 바나나요. 왜요?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한 송이에 3,000원 밖에 안 해요.
서연은 바나나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마트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스마트폰 사러 갈까요? 휴대폰 매장. 어떤 폰을 원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그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기 쉬워요. 스마트폰을 받았다. 반짝이는 화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전화, 문자, 인터넷, 사진, 동영상, 게임, 음악.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요? 통제 없이? 직원이 웃었다. 네, 당연하죠.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인터넷을 켰다. 검색창에 북한을 쳤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다. 뉴스, 동영상, 블로그, 사진. 북한을 비판하는 글들. 김정은을 조롱하는 글들. 이런 걸 봐도 되는 건가? 유튜브를 켰다. 탈북자 이야기를 검색했다. 수많은 영상들이 나왔다. 한 영상을 클릭했다. 탈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저는 2015년에 탈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서연은 밤새 영상을 봤다. 울었다가 웃었다가를 반복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었다. 병원, 산부인과, 임신 15주시네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초음파 검사, 화면에 작은 생명이 보였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성별 알고 싶으세요? 네, 아들이에요. 아들.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를 낳아도 될까요?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아기는 건강한데요. 이 아이 아버지가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를 뒀든 이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 말이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맞아요.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수 있어요. 잘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산모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해요.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배웠다. 로켓가 아니라 로켓이에요. 버스가 아니라 버스예요. 왓싸가 아니라 와이셔츠예요. 웃었다가 울었다가를 반복했다. 같은 민족인데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다니. 영어도 배우기 시작했다. A, B, C, D. 발음이 좋으세요? 북한에서 영어 배우셨어요? 조금요. 하지만 발음이 많이 달랐어요. 컴퓨터도 배웠다. 마우스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클릭은 이렇게.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다. 201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진통이 시작됐다. 119를 불렀다. 임산부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분만실. 힘주세요. 으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견뎠다. 머리 나와요. 조금만 더. 나왔어요. 응애. 아기 울음소리. 건강한 남자 아기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작고 빨간 얼굴. 작은 손, 작은 발. 민준아. 서연은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아, 엄마야. 우리 자유로운 땅에 왔어. 너는 여기서 자유롭게 자랄 거야. 아기가 서연을 올려다봤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해. 이 아이를 지켜야 해. 3월. 육아가 시작됐다. 혼자였다. 도와줄 가족이 없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자주 와줬다. 기저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유는 이렇게 타고요. 트림은 이렇게 시켜줘야 해요. 모든 게 처음이었다. 하지만 배웠다. 민준이는 잘 자랐다. 7월. 뉴스에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나왔다. 오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TV를 켰다.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서연은 TV 앞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헉, 헉. PTSD 발작이었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응애, 응애. 서연은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TV를 끄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다음 날 심리상담센터에 갔다. PTSD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탈북자들에게 흔한 증상이에요. 치료할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립니다. 상담 치료, 때로는 약물 치료도 필요해요. 언젠가 괜찮아질까요? 네, 반드시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이미 가장 힘든 것을 해냈잖아요. 탈출을. 10월. 민준이가 8개월이 되었다. 방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다. 3년 만이었다. 케이스를 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바이올린을 꺼냈다. 활을 잡았다. 떨렸다. 현에 활을 댔다. 그 끝,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차이콥스키 협주곡, 김정은이 좋아하던 곡.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이 곡은 서연의 것이었다. 누구를 위한 연주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연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가 옹알이를 했다. 아, 음악에 맞춰.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음악가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연습실을 빌렸다. 하루에 4시간씩 연습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점점 돌아왔다. 어느 날 연습실 문이 열렸다. 50대 남자가 들어왔다. 연주 잘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장 이재훈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요? 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바이올리니스트, 은하수관현악단 출신. 어떻게? 통일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걸 들으셨나요? 네. 훌륭했습니다. 기교도 좋고 감정 표현도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악단에서 연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탈북자인데요.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재훈이 미소 지었다. 당신의 음악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느껴집니다. 그런 음악을 우리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꿈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019년 3월 15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첫 공연 날 무대 뒤 대기실 서연은 거울을 봤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자신, 바이올린을 든 자신. 한서연 씨 5분 후 무대입니다. 네.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무대로 향했다. 막 뒤에서 객석을 봤다. 2,000명의 관객. 조명이 켜졌다. 박수 소리. 서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다. 지휘자가 손을 들었다. 오케스트라가 준비됐다. 서연은 바이올린을 들었다. 활을 현에 댔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첫 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 자유로운 음악, 강요받지 않은 음악, 자신을 위한 음악.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20분간의 연주. 마지막 침묵.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브라보, 브라보. 기립박수. 서연은 눈을 떴다. 객석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나는 살아있다. 자유롭게 살아있다. 그리고 음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자유였다. 공연 후 대기실. 꽃다발이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문이 열렸다. 민호였다. 서연 씨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연주였어요. 민호 씨, 와주셨어요? 당연하죠. 당신의 첫 공연인데. 민호가 미소 지었다. 서연 씨, 우리 해냈어요. 자유를 찾았고 꿈을 이뤘어요. 네, 우리 해냈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다. 죽음을 넘어서 온 사람들,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 민준이가 베이비시터와 함께 있었다. 민준아, 엄마 왔어. 민준이를 안았다. 민준아, 엄마 오늘 공연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했어. 민준이가 옹알이를 했다. 오, 민준이도 크면 음악 할래? 아니면 다른 거 할래? 뭐든지 할 수 있어.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야경, 자유의 빛. 서연은 미소 지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지만 해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음악,
자유로운 미래. 서연은 민준이를 꼭 안았다. 민준아, 우리 잘 살자. 자유롭게. 민호로부터 연락. 서연 씨, 저 결혼합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결혼식에 갔다. 탈북자들이 많이 왔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한 탈북자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첫 독주회. 포스터 한서연 바이올린 독주회 마이너스 자유를 향한 선율. 공연 전 인터뷰. 북한에서 온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있어요. 아버지를 두고 온 것. 하지만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니요. 2020년 1월. 코로나19.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다. 서연은 생각했다. 내가 1년만 늦었어도 지금도 저곳에 갇혀 있었을 거야. 2017년 8월의 그 탈출은 마지막 기회였다. 7월. 수진으로부터 메시지. 비밀 경로로. 서연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조사받았지만 넘어갔어. 하지만 조심해. 김정은이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수진아, 고마워.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2021년 3월. 민준이가 3살이 되었다. 어린이집. 엄마, 오늘 친구랑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평범한 대화. 하지만 서연에게는 기적이었다. 9월. 탈북자 모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 씨는 요즘 어때요? 저는 음악하면서 행복해요. 아들도 잘 크고 있고. 부럽네요.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잖아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김정은의 여자 자유를 찾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저 여자 왜 아이를 낳았어? 서연은 인터뷰에서 답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은 선택할 수 있어요. 수진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 서연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보이부 감시가 심해. 잘 살아. 서연은 울었다. 민준이가 5살. 엄마, 나는 아빠가 없어? 민준이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계셔. 언제 와? 올 수 없어. 자서전 작성 시작. 두 번째 부인 마이너스 평양에서 서울까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시 꺼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기록해야 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자서전 출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인회. 선생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민준이 잘 키우세요. 서연은 생각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민준이가 7살. 엄마는 어렸을 때 친구 많았어? 응. 수진이라고. 아주 먼 곳에 있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통일음악회. 아리랑 연주. 연주하면서 눈물이 났다. 고향 생각. 한 노인이 다가왔다. 저도 북한에서 왔습니다. 70년대에. 언젠가는 다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네, 통일이 되면. 탈북 8주년. 남산타워에서 민준이와 함께. 민준아, 저기 북쪽이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다시 가고 싶어? 엄마는 여기가 집이야. 민준이가 있는 곳이. 엄마 사랑해. 엄마도 민준이 사랑해.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서연은 생각했다. 8년 전 그날 목숨을 걸고 탈출하기를 잘했다고. 탈북 8년 5개월.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란다. 나는 여전히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가끔 악몽을 꾼다. 하지만 깨어나면 나는 서울에 있다. 아버지 생각을 한다. 수진 생각도.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살아남았다. 자유롭게.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 자유의 빛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다. 2025년 봄. 통일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서연 씨, 북한에서 망명한 외교관이 있는데 당신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만남 장소. 조용한 카페. 그 외교관은 60대 남자였다. 수척한 얼굴. 한철민 동무를 아셨습니까? 네. 같은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나요? 외교관은 잠시 침묵했다.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니 더 아팠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딸은 자유를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용소에서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외교관이 작은 봉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낡은 종이. 아버지의 글씨. 서연아, 잘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자유를 찾은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다. 민준이도 잘 키워라. 그 아이는 죄가 없다. 자유로운 땅에서 훌륭하게 키워라. 언젠가 조국이 통일되면 내 무덤 앞에 와서 이야기해다오. 아버지, 저 잘 살았어요. 라고. 사랑한다, 서연아. 아버지.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위안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민준이는 이제 8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 민준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내 아버지에 대해서.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서연은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북한에 대해, 김정은에 대해, 탈출에 대해. 민준이는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나는 김정은의 아들이야? 혈연상으로는 그래. 하지만 민준아. 서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너야. 한민준이야. 나는 나. 그래. 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민준이야. 내가 누구 아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민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나는 좋은 사람이 될게.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 서연은 민준이를 꼭 안았다. 엄마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가 서연의 품에서 물었다. 엄마, 나도 나중에 바이올린 배울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엄마는 왜 바이올린 하게 됐어? 음악이 엄마를 살게 해줬거든. 가장 힘들 때도 음악을 연주하면 자유로웠어. 나도 그런 걸 찾고 싶어. 찾을 수 있을 거야. 천천히. 2025년 8월 15일. 탈북 10주년. 서연은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제목 자유의 의미. 대형 강연장. 2,000명의 청중. 무대에 선 서연. 이제는 떨리지 않았다. 10년 전 오늘 저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비행기 안에서 전투기가 뒤쫓아올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는 것,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보는 것, 김정은을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김정은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그의 아이를 낳았느냐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아이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생물학적으로는 김정은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아이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2,500만 명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탈북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그 증거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강연 후 백스테이지.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탈북자예요. 그러세요? 3년 전에 왔어요. 아직도 적응이 힘들어요. 가족들을 두고 와서. 죄책감도 들고.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음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젊은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2028년 1월. 서연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자유의 선율 마이너스 북한을 넘어 세계로. 이 책에는 탈북 이후 1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 마지막 장. 나는 김정은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한서연,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한민준의 엄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 수 있다. 나는 선택했다. 자유를.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모든 탈북자들에게,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희망을 잃지 마라. 자유는 가능하다. 나는 그 증거다. 10년 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전투기가 뒤쫓아왔고 엔진이 피격당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이것이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가치가 있다.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언젠가 수진이와 다시 만날 것이다. 언젠가 아버지 무덤 앞에 서서 말할 것이다. 아버지, 저 잘 살았어요 라고.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오늘도 산다. 자유롭게.